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욱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이 폭락 오면은 이런 아파트 더 크게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조금 떨어져도 새 아파트인 신축을 잡아야 할지, 입지는 좋지만 재건축 가능성이 낮은 구축을 사야 할지 고민이다라는 것이죠. 신축이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역시 신축을 잡아야 할까요? 하는 그럼 입지 떨어지는 신축과 입지 좋은 구축, 부동산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항상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이 ip사인다는 거죠. 특히 이번 상승장에서 신축 아파트의 몸값이 치솟으면서 신축 선호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용이든 실거주용이든 주택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은 허락된 자금 내에서 같은 입지라면 신축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같은 입지라면은 그죠. 자금이라면은 신축이고 입지 좋은 것이 낫겠죠. 근데 과연 자 입지가 좋은 구축이 나으냐, 입지가 좀 떨어져도 신축이 나으냐, 여기 좀 그죠. 헷갈리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조건 교통입니다. 교통. 그래서 교통은 입지죠. 입지 좋은 구축이라도 입지가 교통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교통 좋은 데는 그러니까 그게 대장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 아무리 구축이 해도 위치가 떨어지면은 신축을 앞서갈 수 없습니다. 입지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축이니까 가격이 좀 비싸게 하더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입지로 다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근데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또 구축이 너무 낡았거나 그런 거나 재개발 뭐 이런 재건축 그게 아니고 재건축 호재가 없거나 그죠. 이 고층인데 뭐 저층이면은 괜찮죠. 그죠. 그런데 주차장이 또 너무 이제 협소하고 이런 경우는 또 구축하고 신축하고 또 갈등을 비등하게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입지 좋은 곳에 신축이 아니라도 좀 대단지면은 상관없겠죠. 예, 지금처럼 상승 후반기에는 거품 낀 아파트를 제일 주의해야 하고 아파트 준공 연차보다 입지를 먼저 보라고 잘한다. 제가 관내의 재정 입지를 먼저 보라는 거죠. 체념한 당신이 놓치고 있는 설 아파트 2급지 비밀. 그래서 저자는 상승기 때 거품이 낀 아파트는 하락기 때도 제일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수요자들은 거품 낀 아파트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입지를 보는 능력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거품 낀 아파트를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피해야 되겠죠. 많이 오른 곳이 많이 떨어진다는 자는 부동산 하락기 시절을 언급하며 하락기 가장 크게 떨어질 아파트에 대한 공식을 도출했다는 거죠. 신축이면서 대형은 하이리스크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자고 일어나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거죠. 신축이고 대형은 가격이 비싸니까 위험도가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가도 그렇습니다. 상가도 적당한 가격은 우리가 사고 팔기 좋은데 상당히 비싼 고가는 사고 팔고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나타나야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개념이 있겠죠. 지금이야 자고 나면 신고가 행렬이어서 상상이 안 되지만 IF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경제위기 등으로 부동산이 30% 이상 하락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강남 아파트도 전고점 대비 30에서 40%씩 빠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강남이 대부분 선호하는 핵심지임은 분명하지만 하락기가 되면 가장 강한 하방 압력을 받는 곳이라면서 거품 낀 아파트에 대해 경고한다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책에서 사례를 든 강남구 도곡동 A 아파트를 보면은 2006년 지어진 이곳은 그 당시 최신축이었죠. 그만큼 상승기와 신축의 기시가 맞물려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죠. 2006년 최고점을 찍은 이 아파트가 그 이후 7년 넘게 행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2017년 본격적인 상승장을 맞아 다시 급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1급지인 강남구 도곡동 한 아파트는 공급 면적 167제곱미터가 2008년 4월 8일 신고가가 25억이었으나 2012년 12월 30일 14억 3천만원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려 42.8%나 하락했다는 겁니다.
특히 용인 신축 단지들과 일산 대형 평형은 사람들이 패닉을 만들기 충분한 하락을 보여준 단지들 맞다. 그렇죠. 용인, 신축, 그 다음 일산. 여기가 하락 엄청나게 떨어졌죠. 신축이면서 대형은 하이리스크라며 이번 상승장 때 과도하게 오른 신축 대형 아파트가 하락기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강남구 도곡동이죠. 이 아파트인데 167제곱미터인데 25까지 올라갔으나 25억 이상 올라갔네요. 그죠? 올라갔으나 이게 10m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14까지 이 아파트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17년 이후로 다시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상승기 2017년 이후로 이 상승기는 이제 우리가 검찰이 되는데 지금 너무 올라갔죠. 이거는 이제 정책이 잘못돼서 이만큼 올라간 거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입지라는 본질적 가치죠. 저도 제 생각과 똑같네요. 그죠? 왜 신축이 위험할까라는 거죠. 요즘처럼 신축 선호 현상이 높은데 신축이 하락기 때 가장 취약한 아파트라고 주장한 것은 무엇일까? 신축 아파트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부동산 1, 2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당 3.3m당 평균 매매가는 신축 아파트는 2017년 대비 2020년 1334만원에서 2288만원으로 72% 올랐다는 신축 아파트가. 10년을 초과한 단지는 1215만원에서 1718만원으로 41% 오른 데 그쳤다는 겁니다. 서울은 시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더욱 뚜렷했는데 부산도 그렇죠. 5년 이하 신축 아파트가 2017년 2732만원에서 2020년 4909만원으로 80% 올랐다면 10년 초과 단지는 동기간 2174만원에서 3476만원으로 60%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대 60%죠. 신축이 80%, 구축이 60%. 이러한 신축 선호 현상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노후도는 높은 반면 신규 공급은 적어 시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신축 아파트가 적었다는 거죠. 그만큼 신축이 공급이 적었다는 거죠. 지금 신축 선호는 인정하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데 신축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는 경계해야 하며 항상 입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지가 제일 중요하죠. 1급지는 상승할 때 무섭게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하방 경직성이 낮아 많이 떨어지기도 한다. 입지가 안 좋은 경우 대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하방 경직성이 급격히 약해지며 신축발이라는 말이 첨가되면 하방 경직성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된다. 그나마 입지가 우월하면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회복되지만 입지가 좋지 않으면 과거의 고점은 다시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다. 입지 좋은 아파트는 방어선이 이제 좀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는 회복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파트를 사는 신축이라고 다 사면 되는 건 아니죠. 신축의 거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신축과 구축의 가격차는 당연하다. 그러나 같은 입지인데 4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같은 입지인데 40% 이상 차이 날 경우 신축이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차피 모든 신축은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된다. 또한 현재의 구축은 언젠가 미래의 신축이 된다는 의미다. 이것이 제자가 급격히 상승한 신축을 끓이는 이유다. 신축은 기한이 지나면 신축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반면 구축은 시간이 지나면 신축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재건축이죠. 그죠? 그러므로 입지라는 본질적인 가치에 더욱 주목하려는 겁니다. 이게 또 보면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높이가 그죠 용적률이 지금 계속 늘어났잖아요. 이때까지는 그죠 우리가 용적률이 과거에 처음에 옛날에 아파트 지을 때는 우리 용적률이 낮았는데 그 청수가 낮고 그죠. 근데 요즘은 용적률이 높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가서 용적률을 더 높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빼곡빼곡 진짜 빌딩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이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하는 시기고 신축이 앞으로는 구축이나 신축이나 시간이 지나면 높은 아파트 그저 용적률 다 차지한 아파트들이 그저 재건축할 때는 자기 이제 분담금이 그저 높으니까 좀 힘들겠죠. 그죠. 그만큼 지금처럼 구축이라고 해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높게 올라가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차피 자기 돈으로 투자하고 새로 짓는 거니까 신축이라는 그 가치밖에 없는 거죠. 용적률을 이제 뭐 땅의 가치는 그대로 해서 이제 새로 짓는 가치밖에 없죠. 지금은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내가
평수를 더 크게 받을 수 있는데, 그죠? 더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자기 분담금이 작아질 수 있는데, 미래에는 자기 분담금이 100%다 들어간다는 거죠. 실제로 구축은 연식이 오래될수록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호재를 타고 몸값이 뛴다. 이때까지는 그랬죠. 이때까지는 구축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용적률. 지금은 이제 용적률 높게 받았기 때문에 미래에 과연 여기서 더 용적률을 둘 수 있느냐, 그죠? 이래 되면은 진짜 빽빽한 빌딩 숲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미래에 좀 어려울 거다는 생각이 드는. 소규모 리모델링 분당 일산 일기 신도시에서도 용적률이 다 찬 아파트들이 리모델링 호재로 상승 동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여기 제가 염려하는 이야기를 해놨네요. 그죠? 용적률이 다 찬 아파트도 상승을 지금 받고 있다는데 신축이라는 이제 호재로 조금 상승 받겠죠, 그죠? 신축이 구축이 되기 직전 가장 좋은 가치를 보이는 시점에 매도를 하고 구축이 재건축 혹은 이게 10년이죠. 10년 신축 10년빨이죠. 10년빨 10년 지나면은 이제 다시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구축이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으로 신축이 되는 시점에 매수를 하는 즉 30년 지나면 40년 지나죠. 그죠? 그러니까 10년 후부터 20년까지는 이제 구축이 들어가는 거고 30년 후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재건축 말이 더우니까 35년 정도 이후부터는 이제 재건축이 슬슬 다가오니까 다시 이제 이야기에 나오죠. 근데 이것도 용적률을 보고 딱 들어가야 되겠죠, 앞으로는. 보통 입주 5년차에 가장 집값이 활발히 오르며 10년차가 되면 신축이 구축이 돼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통수이다. 제 이야기죠, 그죠? 내가 소유한 단지가 입주 5년 정도가 돼서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생긴 것이 아니라면 게다가 매도할 타이밍을 잡고 있다면 가감이 높은 실시에 매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5년마다 계속 갈아타는 거죠, 이게 신축을 갈아타는 그래가 돈 번 사람 많습니다, 과거에. 제자는 이제 요 책 제자는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했으며 지나치게 급등했으며 관심 있는 매물이 대형이며 대형이 소형과 평당가 비싸거나 높다는 거 높으며 입지보다는 신축 효과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쳤다면 그 다음 홍보맨들이 집착적으로 특정한 단지를 매일같이 지나치게 글을 올리고 있다면 이런 단지는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죠. 이거는 영원히 오르는 부동산 없다. 영원히 오르는 부동산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산이 높으면 꼴이 깊다. 자, 제 이야기죠, 그죠? 영원히 오르는 부동산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올랐는데 이번에는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서울 아파트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문재인 정부 들어가서 엄청 올랐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덜마 오르고 지방은 확 죽었어요.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오르니까 서울 경기도까지 규제를 해버리니까 지방까지 올라와 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서울 지방 상관없이 다 올라 버렸습니다. 광역시까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 다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있으면. 그런 만큼 하락기를 대비하는 분들이라면 거품 낀 아파트를 골라내고 나의 아파트가 하락기에도 방어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라도 지금 너무 피를 많이 주고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그렇게 많이 주고 들어가는 아파트들은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적당한 피면 괜찮지만은 근데 우리가 가장 낮을 때 잡아야 돼. 분양 아파트도 가장 낮을 때, 피가 가장 낮을 때 잡아야 됩니다. 낮을 때. 높을 때 잡는 사람들은 결국 이거는 나중에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현상을 많이 봤죠. 제가 계속 봐왔고, 제 생각을 딱 그대로, 이때까지 제가 이야기한 게 그대로 반영된 기사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